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 만으로 파면 효력은 즉각 발효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 대한민국 최고 부촌 자리에 다시 우뚝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개포동 아파트 매매값은 3.3제곱미터당 평균 4,63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재건축 이슈로 뜨거웠던 목동 부동산에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마포와 강남 3구의 뒤를 이어 지난해 서울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던 곳 중 하나인 양천구 목동 집값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내리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 일대를 일자리와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 복합 건물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계 공모 심사는 젊은 창업가와 중장년층 등 세대 공유형 복합시설을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롯데그룹이 경북 성주 골프장과 맞교환한 태계원 군부대 부지 개발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은 롯데그룹으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분할 상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시상환을 선호한다는 점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분할 상환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함께할 이슬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을 통해서 파면당한 대통령이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결과로 인해서 부동산에서는 시장에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향후 시장 흐름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망해 보시고요. 발빠르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고민 상담이나 소개되는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638-3910번입니다. 022638-39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골든타임 저희가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골든타임이고요. 매주 금요일, 자,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여자입니다. 네. 금요일의 여자 신하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신하선 대표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에 앞서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부터 뉴스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이 개포동이 재건축의 힘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부촌으로 꼽혔던 압구정과 또 반포를 제치면서 당당히 매매값 1위로 좀 우뚝 올라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개포동 일대 분위기가 어떠한지 먼저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포동 자체가 4천만 원대 분양가를 스타트를 찍으면서 저기 신월동 이런 곳까지도 이제 신풍 지역이나 이런 데가 1,800대에서 2,100만 원대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아파트 평균치를 올려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개포동이 4천만 원 찍으면 사실은 반포가 5천만 원 찍는데 개포동이 지금 5천만 원대 다가서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반포동과
압구정동이 잠시 동안 1위 자리를 개포동한테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PPT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압구정동이 사실은 1등이죠. 재건축 바람이 딱 분다 그러면은요,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가격이 오르는 곳 중에 1등 지역이 압구정동 재건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현대아파트가 되겠죠. 강남권에 바람이 불 때 1등으로 재건축 투자단지인 압구정이 제일 먼저 가격이 오르는데 타격도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까 1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으면서 재건축 시장도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1등으로도 사실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개포 지역이 재건축이 되면서 신축으로 금세 이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새로운 주택에 의해 가지고 수요자가 개포 지구로 몰렸다, 이렇게 현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사업 속도도 지금 개포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사업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됐다, 이런 면에서 그쪽 지역 전체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있음으로 해가지고 2월 말 현재 3.3제곱미터당 4,636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압구정동이요, 3.3제곱미터당 4,631원, 반포동이 4,518원 이렇게 찍고 있죠. 113 대책 이전의 고점을 개포동 같은 경우는요, 다시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부촌 자리 자체가 지금 이제 2000년대부터 계속 1, 2등을 이제 압구정하고 사실은 개포동하고 둘이 막 싸우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 반포동까지 가세를 한 상황이죠. 이게 재건축 시장이 여기도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제 가세를 했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개포지구가 위에 빨간 건데 더 이렇게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 지금 찍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포지구가 현재 지금 1등인데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자, 보시게 되면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관리 처분인가 직전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개포 주공 1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우리 궁금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17년도 곧이죠. 5월에 관리처분 총회를 여는 개포주공 1단지, 예전부터 투자를 들어가시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드렸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많고 너무 단지가 커가지고요, 사업이 제일 늦게 진행되면서 좀 루즈했던 곳인데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주변에 투자를 할 때 다른 지역이 한참 될 때 뒤로 많이 빠져있던 지역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 개포주공 1단지가. 그러니까 지금 42제곱미터당 10억 4천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11억까지 갔던 거라서 한 90% 이상 회복을 했다. 한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게 거의 뭐 2억 3억 정도, 매매가가 1억 2억 정도 빠져갖고 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신 분들은 다시 또 프리미엄 형성에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포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2월 17일 날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지금 맞춰진 상태인데요. 초과이익 환수제 미적용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9억에서 9억 2천만 원까지 연초보다 2천만 원 가량, 올 연초보다 2천만 원 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2017년도 얼마 안 되면 같은 연도죠. 다 17년도 2월 달에 지금 개방 방식, 구룡마을 개방 방식을 놓고 일부 토지주하고 행정소송에서 구가 이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주거환경 개선이 지금 움직이면서 계속 실질적으로 분양의 형태를 지금 빨리 띨 수 있고 아파트가 빨리 개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6년경의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통합 재건축의 진행이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되면서 지금 약간 루즈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뭐 5월 달에 지금 이제 발표되는 지구단위 계획 발표에 의해 가지고 가격 상승분을 갖고 올 수 있고요. 대치동이나 잠실 같은 경우도 뭐
뭐 50층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약간 루즈하게 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내용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을 때 재건축 시장을 한번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지만 지금 이제 그 개포주공 1단지가 잠깐 동안 1등을 하겠지만 개발이 되게 되면요. 이자들이 또 1등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가격이 더 상승 여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포동이 매매값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유 자세하게 좀 풀어주셨습니다. 향후 흐름까지도 우리가 전망해 봤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02-2638-39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빠르고 또 확실하게 답변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0평을요. 네.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매수 타이밍과 네. 향후 전망 내지는 미래 가치를 분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데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매수 타이밍과 미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압구정동을 지금 매입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20평대 물건 21평대일 텐데 보셨나요? 네. 얼마 정도 하던가요? 저층은 10억 7천 8천 하고 네. 로얄층은 11억에서 11억 2천 정도 해요. 가격이 조금 빠진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가 그 유명한 압구정 자, 현대아파트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지금 그 아파트 쪽에 소형 평형을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건데 한강변 개발하고도 연계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강남이라는 또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죠? 크게 이렇게 재건축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한강변, 두 번째 재건축. 이게 관광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변이랑 관광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1등 투자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매매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요. 네. 뭐 11억대다. 예를 들자면 11억대다 그러면은 네. 실질적으로 땅 지분 자체가 뭐 제일 적은 평형이 15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셨나요? 아니 20평이 제일 작은데요. 지분 20평이 한양 아파트는 20평이 제일 작아요. 땅 지분 땅 지분, 대지 지분은 9평이요. 지분 9평이요. 네. 9평이면은 조금 이게 보시게 되면 9평이 11억이다 그러면 9평 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네. 9평 가지고 지금 이제 얘가 12층이라든가 15층 중저층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분이 네. 보통 많은 편인데 20평에 9평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요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이 아파트는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9평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4월달 5월달에 발표 예상인데 그 전에 사시게 되면은요 이제 이게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격에 지금 분명히 샀는데 4월달에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게 돼요. 그러면 네. 1, 2억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가격이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가격.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관리가액을 받을 때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건을 지금 보게 돼요. 그러면은 바람 투자로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투자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4, 5월 달이면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기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안이 발표가 됩니다. 안이 발표가 되면요. 와, 압구정동 진짜 개발하나 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1, 2억 정도 가격이 쑥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게 되는 건데
좋은데 투기를 네. 하시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압구정은 빠졌을 때 샀다가 올라갔을 때 팔고 빠졌을 때 샀다가 올라갔을 때 팔고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거고요. 장기적인 투자로 이제 이거를 투자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9평 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9평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130%다 그러면 9327 한 11평에서 11평에서 12평을 무상으로 받으신다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제 35층 이하로 자꾸 묶어두고 있잖아요. 계산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매매가가 11억이다 그러면 11억 나누기 11평 12평 하면은 평당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물론 이제 여기가 압구정동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요. 높게는 6천만 원, 낮게는 뭐 5천은 넘어가겠죠. 반포 쪽이 5천이니까 한 5,500에서 6천만 원은 분양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을 뺀 가격에서 그러면은 그 정도 계산했을 때 상당히 줄 만큼 주고 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돼서 160% 정도로 무상 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96에 54 그러면은 9평 더하기 5.4평을 하시게 되면은 11.4평 4.4평을 무상으로 11억에 주고 산다 그러면 25평을 받으려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분담금을 내야 되겠죠. 조금 더 많이. 이제 뭐 한 5천이다 그러면 5평, 10평에다 그러면 5억 정도를 플러스 하셔야 되면 16억, 17억에 25평을 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먹을 거가 조금 별로 지금 남아있는 건 없다. 그런데 바람 투자에 의해 갖고 차익을 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투기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매수 타이밍을 언제쯤 잡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바람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사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 지금요? 다운되어져 있을 때. 근데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오히려 마지막에 관리 처분 될 때 이 물건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본인은 한 3억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 그래서 바람 투자를 할 거면 인력 오르고 나서 팔아먹는다라는 계산으로 하시게 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이 개발에 관심이 없으세요. 전부 다 어르신들께서 지금 살기 좋은데 왜 재건축이야 귀찮아 이런 미성아파트 옆에 미성아파트도 토각건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재건축을 할 생각이 조합원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도 똑같아요. 지금 그 적은 평형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반발도 심하지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이 돈 주고 지금 편하게 사는데 조그만 평을 받아야 돼 라는 그 반발과 또 하나는 지금은 살기 편안한데 왜 자꾸 뭘 하려 그래 이러고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만약에 지금 샀는데 20년 있다가 된다 그러면 권리가액은 더 높이 받을 수 있겠죠. 그 경우의 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 짧게 투자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짧게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네, 매수 타이밍 지금도 괜찮기는 하지만 투자 가치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조금 더 상세한 상담 원하시면은 02-2638-39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함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중구 만리동에 서울역 한라 비발디 34평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 입주는 18년 1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권 단계에서 매도할지 등기 이후에 매도할지 매도 타이밍 좀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중구 만리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현재 보유 중이신데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이제 서울역 만리동이면 한라비발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입주권이면. 네, 맞습니다. 네, 입주가 맞아요. 아니고 분양권. 예.
분양권이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것저것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물건 자체가요, 이렇게 서울역에 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봉독자유와 마포 레미안이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여기 서울역에 이제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분양받으실 때 얼마 받으셨죠? 6억 4,500. 6억 4,500. 4,500. 34평? 그쵸? 네. 예, 네네. 34평. 지금 시세는요? 피는 한 6천, 7천? 6천에서 7천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얼마죠? 7억 한 2천? 3천? 7억 1천? 7억 천. 7억 천밖에 안 나가요? 더 나갈 텐데. 층이 낮아요? 아니요. 좋은 층이에요. 좋은 층인데 7억 천밖에 안 나가요? 7억 1천, 그러니까 7천 붙으니까 7억 1,500이 되는 거죠. 더 나갈 텐데. 지금 많이 올랐던데 보니까 물건 자체가. 이거 알아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억 천?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도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높게는 7억 8천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공덕동이 옛날하고 다르게 상권의 큰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의 특성을 좀 보시게 된다 그러면 공덕자이나 마포 레미안이 이 동네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1등을.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이편한 세상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덕자이나 마포레미안이 1등이다. 그리고 서울역을 이용하긴 하지만 얘는 이제 전철역이 그렇게 뭐 가까운 게 아니고 약간의 언덕. 레미안이나 레미안이나 자이는 그나마 좀 약간의 평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얘가 밀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고가 지금 8억 5천까지 가고 있어요. 8억 5천에서 6천까지. 로얄층은 뭐 9억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한 8억일 때면은 얘가 한 7억 한 2, 3천 지금 이 가격에 맞는데, 지금 이제 얘가 8억 5천에서 9억을 찍으면서 올해 들어가게 되면 이제 12,000세대가 이주하면서 이거가 또 약간 상승세를 또 탈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요 물건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얘가 8억 5천을 찍고 있는 가운데 8억까지는 입주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제 기준이에요. 8억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한 1억 한 2, 3천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했을 때 입주권은 한 40%, 1년 미만은 50%, 분양권은 50%, 입주권은 40%인데 이분은 분양권이기 때문에요. 등기 치기 전에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은 분양을 한 2, 3년 했으니까 일반 가세로 세금을 낼 수 있겠지만 등기 치고 만약에 판다 그러면 2년을 가져가셔야 돼요. 2년을 가져가지 않으면 1년 미만으로 하게 되면 50%, 지금 1억 2천에서 60%, 6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년 미만이면은 이제 40%지만 어쨌든 등기 치기 전에 일반 가세를 팔 것이냐 아니면 등기 치고서 2년을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좋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이미 본인 기준으로 7, 8천만 원 올랐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등기 치고서 다른 주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2년 을 가져가시든가 아니면은 3년이니까 일반 가세로 해가지고 등기 치기 전에 파시든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1, 2천만 원 벌기도 어려운 시국이라 등기 치고 2년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입주 때까지 가져갔는데 뭐 세금 해봤자 뭐 한 1, 2천만 원 내더라. 난 그 정도 세금 낼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뭐 매도하시면 되는데, 나는 비과세를 받을 거야 그럼 등기치고 2년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입지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과세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입지적인 거죠?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다른 게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2위 정도입니다. 2위 정도.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이 처음에 워낙 저렴한 가격이고 분위기를 잘 탔기 때문에 가격이 프리미엄이 많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내가 잘 이제 앞으로 번 것 같은데 세금으로 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위해서라도 내가 비과세를 받을 거면은 등기치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한 8억대 7억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주 때쯤 되면은. 그러면 등기 치고서 2년, 로얄층이면 특히나 등기 치고서 2년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세금 때문에라도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네, 입지적인 부분보다는 시청자분의 좀 기준에서 판단이 필요하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상세한 상담을 좀 이게 원하신다면 일가구- 네. 저희가 좀 방송이 마친 이후에 02638-3910번으로 더욱더 자세하게 좀 전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김포에 네. 그 북변동에 청구할라 아파트 보유 중인데요. 네, 김포의 북변동에 청구할라 아파트 보유 중인데요. 네. 예,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포 북변동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예, 저기 내년에 이제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네, 예, 개통 전후로 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저희가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거주 중이세요? 아니요. 저기 세입자 좀 살고 있어요. 세입자 살고 계시고 네, 작년 8월 정도에 매매했고요. 매수 지금 사셨다 이 세입자 말이죠. 작년 8월에. 네. 네, 작년 8월이면 올해 아직 8월 안 지나갔고 1년 미만이네요. 그죠? 네. 네. 지하철 개통 전후로 해서 매도하시려고요?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다른 주택이 있으세요? 예, 다른 쪽에 있습니다. 한 개예요? 다른 주택이? 네, 장기동에 김포에 하나 더 있어요. 장기동에. 네. 자, 보실게요. 그러면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장기동에 계시면은 뭐 워낙에 이쪽 지역을 잘 아실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김포 쪽에 아파트 투자를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분이 포인트를 잘 잡은 게 뭐냐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길목에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가격대가 빠지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김포 공항 가는 그런 도시철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전철역 이 도시철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빠지지 않고 가격 상승세를 볼 수가 있는데 분양받을 당시 얼마였어요? 분양 받은 매매하실 당시. 저기 아파트가 한 18년 정도 됐죠. 예, 얼마죠 가격이? 지금요? 살 때. 지금 살 때 2억 3천. 지금 시세는요? 네? 지금 시세, 현재 시세. 현재 시세요? 예. 현재 시세는 뭐 2억 4,500이나 2억 5천 정도 가는 것 같아요. 3,500원. 전철열 뚫릴 때까지는 가져가시는데 전세 주셨나요? 예, 전세 줬어요. 얼마 주셨죠? 1억 9천. 1억 9천. 투자 금액 4천이셨네요. 네네. 4천만 원에 지금 이제 한 1,500만 원 올랐어요. 그죠? 예, 그 정도 1,500, 2천. 작년 8월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전철역이 개통될 때까지는 기왕에 투자하신 거니까 가져가시는 거 좋은데요. 네.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철이 뚫리고서 뭐 1, 2천만 원 올랐다. 그랬을 때 이거를 팔고서 뭔가 다른 데로 투자하려 그럴 때 지역 자체가 김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뭐 전철이라는 건 그런 어떤 그 개발 호재도 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겠지만 얘가 한 2천만 원 뛸 때 중심부의 빌라는 4천만 원 오르거든요. 얘가 2천만 원 오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철역 외에는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2년 이게 전철역이 18년도에 오픈하고 나서 본인이 빌라 투자를 들어가려고 하거나 소액 투자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2천에서 3천만 원 오른 가격에 본인도 사야지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는 적당히 올라가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로 갈 겁니다.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얘는 지금 나중에 이제 투자하는 것들은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타기 때문에 기왕에 투자한 거니까 얘는 전철역 개통될 때까지는 가지고 가시는 거는 제가 이제 가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기 투자를 했을 때요, 나중에 이제 뭔가 투자를 이거를 팔고 나서 18년도에 팔고 나서는요, 중심부에 있는 소형이라도 빌라라도 중심부에 있는 걸로 갈아타셨으면 하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얘는 저기 전철역 그리고 한 개통 가지 더 때까지는 여쭤보겠는데, 가져가세요. 그 요즘에 여보세요? 네, 요즘에 그 김포 쪽에 한강 시내폴리스가 네. 이제 뭐 착공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네, 네, 얘기가 네.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김포 있나요? 한강 신도시는요, 이제 여기 자체는 이제 구도심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장지지구나 그 구례지구는 신도시 지구고요.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김포나 구례는요, 아파트 시장이 아니에요. 아파트 시장이 아니고 어떤 시장이냐면 상가 시장입니다. 세대수 비례해가지고 아파트보다는 수요자가 상가 쪽이 더 많은 시장이에요. 수요자에 비례해서 아파트가 지금 많이 나오곤 있는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800만 원대 분양한 이후로 전체 시장이 아까 치면 반포 개포 중에 4천만 원 찍으면서 1,800이었던 시장들이 2,100만 원 찍으면서 얘도 1,000만 원 이렇게 그냥 같이 그냥 따라 올라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면 2억 5천, 2억 6천이면 25평 아파트 사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그렇게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시장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 자체가. 김포 한강 신도시나 파주 시장은요, 아파트 시장이 아니다, 상가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는 거는 권장해드리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실거주 그 주변에- 하시기엔 굉장히 예. 좋습니다. 실거주 그 살아보셨지만, 주변에- 예. 네네. 그럼 그 주변에 그 빌라 새 빌라 같은 게 지금 있는 구례지구나 이런 아파트보다 지역 더 이렇게 빌라를 사시는 게 올라갈 아니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중심부 빌라. 중심부 성수동이나 뭐 이런 이제 관광이랑 연결되어 있는 잠실이나 서초동이나 이런 중심부 빌라 얘기하는 거지, 이런 동네 빌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부에 개발도 5년, 10년 계속 이루어지는 개발, 중심지 빌라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걸 얘기하는, 작년 8월 달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미 2천만 원, 3천만 원 올랐는데, 이 사람들은 갈아타기 하지 않아도 계속 오르거든요, 해마다 그래프가. 얘는 전철 뚫리고 나면 그래프가 일자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얘도 투자를 뭐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뭐 적당히 하셨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투자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라는 거 할 때는요, 이제는 1년 있다가 팔아갖고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남겼어, 뭐 이런 거 잘 안 돼요. 얘도 1년 투자가 아니라 2년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년 있다가 끝나고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되는데 줄 만큼 다 주고 사셔야 되는 거고, A급 물건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빌라를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걸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사시게 되면 18년도까지는 차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 안에 서 계십니다. 그거를 이제 세미나 때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방송상으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가져가는 고맙습니다. 방안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상담 전화 좀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상담이나 소개되는 물건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02-2638-39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 아니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대표님, 언제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제 토요일은 사실은 좀 저도 쉬어야 되는데, 그 세미나를 토요일밖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마련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오시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지금 조금 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는 것부터 디벨로퍼화 돼야 되거든요, 투자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파트는 왜 가격이 이건 오르고 이거는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해가 상당히 빠른데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시게 되면은요,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내일 오후 1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오후 1시에 열리게 됩니다. 알짜 정보들 많이 챙겨가셔서 또 여러분의 수익률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든타임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638-39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골든타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638-39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하죠. 혼족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 소형 주택인 오피스텔이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늘어난 공급 물량에 따른 임대 수익률 저하 이 부분인데요. 오피스텔 투자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늘 방송에서 이제 공영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오피스텔이 가포화됐다, 투자하시면은 돈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니 내가 오피스텔을 샀더니 돈이 됐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은 오피스텔 자체가 주변에 보통 업무지구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죠. 그 주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근처에서 그러니까 직주근접이 되는 거예요. 직주근접.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숙식도 할 수 있는 형태의 건물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꼭대기층에는 숙소, 중간에는 아파트형 공장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단지 형태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여기는 숙소, 여기는 공장형 아파트, 여기는 편의시설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바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살 때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요즘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세금적인 부분을 둘 수가 있는데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 사업자, 단기임대 사업자와 중공공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혜택이 굉장히 좋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15%만 내면 되죠. 1,000만 원이 취득세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15%, 15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좀 주고 있고요.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소로 봤을 때 다세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세대도 상당히 좋고요. 원래는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이야기가 좀 기니까 짧게 얘기하자면은 원래는 원룸형 상태가 월세도 상당히 잘 나오고 투자 형식도 상당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보다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는 소액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작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핑퐁 투자하기가 좋고 핑퐁 빠져나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수액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로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 가면은
분명히 여기 한 500세대 원룸 세대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바글거렸는데 옆에 땅이 있죠. 누군가 장사 잘 되니까 또 지어요. 그러면 사실은 500명의 수요자가 더 늘어나는 어떤 개발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500명의 수요자가 250명으로 갈리게 되는데 수요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실질적으로 신축으로 가게 됩니다. 신축으로. 더 최근래에 지어진 걸 이쁜 걸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주택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오피스텔이나 주택 다세대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해야 신축을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방대학교에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많은데 이런 단점을 아주 극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요. 수요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주변에 더 지을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식률이 낮은 상태에서 수요자가 되게 많은 곳을 가셔야 돼요. 서울 중심부가 되겠죠. 중심부. 개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100%여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개발이 연결돼야 수요자의 레벨이 올라가는데 수요자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월세를 작년에 10만 원을 올렸는데 수요자의 레벨이 떨어지면은요.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더 싼 곳으로. 근데 수요자의 레벨이 높은 곳은 내가 지금 전세 1000만 원 올릴 거야 그러면 올려주고 살아버려요. 그냥 직주 근접을 위해서. 내가 한 현찰 3억은 올릴 수 있는데 보통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신당동이라든가 가락동이라든가 당산동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올려주고 살아버려요. 그냥 왜? 내 회사가 저기 바로 길 건너 있는데 내가 그냥 전세 1000만 원 올려주고 살지. 그러면 그 정도 올려줄 수 있는 레벨이냐? 레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가 있는 겁니다. 월급이 250만 원 받다가 갑자기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요. 거기에 주둔하는 사람들의 가치도 이렇게 한 바퀴 굴러가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안에서 수요하는 수요자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곳을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의 물건의 차익을 볼 수가 있다. 단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 상업지 오피스텔을 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해서 역세권과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거품이 있는 오피스텔.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강남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물건을 짓게 되면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하자 그러면 강남에 있는 땅이 땅값이 비쌉니까? 아니면 쌉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비쌉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땅을 갖고 있을 때 땅을 싸게 팔 거냐? 비싸게 팔 거냐? 물어보면은 비싸게 팔 겁니다. 라고 해요. 왜? 수요자가 있으니까 강남이라는 어떤 로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땅 가격이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땅 가격이 비싸게 거래가 되면 물건의 원가가 땅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내 물건을 비싸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디벨로퍼하는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가격이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싸게 살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물건을 처음부터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의 태생이라고 그러는 부동산의 태생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빌라나 오피스텔로 탄생하기 전에 이미 땅 가격이 비싸서 높은 가격으로 매매될 수밖에 없는 태생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오피스텔은요. 거품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디벨로퍼 입장에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100억에 팔라고 하진 않겠죠. 최소한 120, 30억을 팔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억 투자해서 20, 30억 수익을 본다고 쳤을 때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5년 있다가 내가 100억에 이거를 팔았을 때 우리 디벨로퍼들이 누군가가 개발할 만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120, 30억을 받으려면은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5년치의 차익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매도자가 매도를 해야만이 차익이 납니다. 누가? 디벨로퍼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익을 내는 사람이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라는 겁니다. 매도자가 수입을 내려면 5년치의 차익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팔아야만이 수익이 난다. 디벨로퍼가 100억에 사가지고 120, 30억에 팔려면 5년치의 차익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원가가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5년 있다가 차익을 봐야 되는데 이미 주고 사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물건이라든가 택지지구의 오피스텔은요.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것이 강남 물건의
싸게 살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막 26대 1, 뭐 30대 1 해갖고 사들이냐면 로망이 있어서 그래요. 심리적 요건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면 내가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죠. 근데 그런 물건들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강남역에다가 3억 4천, 5천, 6천 주고 사신 분들, 4, 5년 전에 사신 분들이에요. 26대 1, 30대 1 했는데 3억이라 그래도 누가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물건과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런 택지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중심상업지 결론 짓자면 택지지구 오피스텔 사시면 안 되고요. 중심상업지 오피스텔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사도 싸게 살 수 없고 5년이 지나가봤자 내 물건의 차익은 나지 않습니다. 매수자의 차익은.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신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보시게 되면 한 2006년도에 1억을 주고 이제 오피스텔을 사신 분들이 보통 한 1억이면은요. 그때 당시 융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이면 사요. 그런 것들이 지금 2억 4,600을 합니다. 시장 조사 해보면 나와요. 1억 4천의 차익을 받는데 10년 만에 2천만 원 투자해갖고 월세는 빼고 차익만 1억 4천을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프로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6층, 7층, 8층, 15층, 15층 다 그렇습니다. 지금 1억 3천에서 1억 4천의 수입을 받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2억 원어치를 샀다. 2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럼 월세는 월세대로 빼먹고 얼마를 벌었다는 소리입니까? 14억을 10년 만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5년치의 차익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5년 있다가 수요자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삼성이나 LG가 언제 들어와요? 4년, 5년 있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요? 지금 사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미 오픈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이미 다 팔려가지고 자, 보시게 되면 보증금 1,000에, 2,000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준다고 했던 물건들이 아직 수요자가 몰려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 보증금 500에 45만 원에 50 아니면 공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마곡지구 샀으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는, 처음부터 들어가봤자 안 되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물건이죠. 이렇게 택지지구나 아니면은 중심상업지나 이런 오피스텔이 아니라 중공업지라던가 그런 주택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은요, 실질적으로 2억 6천에 거래된 게 1년 만에 3억 2천이 됩니다. 차익이 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 중공업지에 있는 것들은요, 디벨로퍼들이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용적률을 주식산업센터로 하게 되면 40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250%로 오피스텔을 짓는다 그러면 250밖에 못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최유효 이용을 할 때는 주식산업센터를 하지 누가 오피스텔을 짓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오피스텔은 사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조목조목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02-2638-39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답이 보인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번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서판교에 네. 온정동에 있는 대박 노블랜드 34평 7억 네. 3천이고요. 네. 죽전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5억 1천인데 실거주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요. 네, 서판교 성남시랑 용인시 죽전동의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건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혹시 이제 서판교의 아파트하고 죽전동의 아파트를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실거주겸으로 하시는 거죠? 네, 투자용이랑 실거주겸 앞으로의 전망이 어디가 좋은지.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많이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살짝 알아보셨죠? 아니, 제가 살 게 아니고 딸이 네.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전화드리는 건데요. 아. 딸이 동판교에
직장이 동판교고 네, 사위는 저기예요. 정자동. 정자동. 분당 정자동인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는 죽전이에요. 죽전인데 죽전은 이해됐습니다. 좀 네네네. 집이 네. 좀 싸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무리를 보통- 해서라도 걸로 가야 되나? 아니 서판교랑 비교를 할 때 보통 네. 이제 그 수지나 광교로 갈까 서판교로 갈까 이렇게 얘기하지 죽전 갈까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퀘스천 마크인데 우선 제가 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서판교라는 데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곳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가 7억에서 7억 5천 가죠? 네. 34평형이. 서판교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죽전 쪽에는 지금 이제 요 아래쪽인데, 뭐 지도상으로 봐도 뭐 이렇게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동판교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가나 비슷한 상황인데, 거리상으로는. 여기는 4억대 후반이나 5억대 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 이걸 물어보냐, 이거 보통 이제 서판교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네. 광교로 가냐 수지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딸내미 거 따님 거 알아보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생뚱맞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격대로 죽전을 알아볼 것 같으면 요 위쪽에 이제 죽전이냐 미금이냐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서판교에 있는 주택들은요, 그냥 일단 브랜드 가치를 보자면은 고급, 그리고 뭐 하이레벨, 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이 가운데 갑자기 동판교가 뜨기 시작해요. 동판교가. 테크노가 들어오면서 동판교가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1등을 동판교한테 내어줍니다. 동판교한테. 그래서 동판교 들어가자 그러려니 돈이 너무 비싼 거야,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그러니까 서판교 가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분양 매매 가격으로 7억 5천대와 죽전 4억 몇천대를 따지자면, 죽전에 또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두 개로 따진다 그러면요, 살기에는 뭐 연도로 따지면 여기도 2006년도쯤 된 것도 물건을 이제 사실 수가 있는 게 4억 5천이면 주거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죠. 아니 4억 5천이 아니고 5억 천이요. 5억 천이라고 하더라도 주거 비용이 2억 차이 나잖아요, 얘하고. 네.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거주하시는 게 죽전이 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서현이나 이 동판교가 뜨면서 서현하고 정자동 여기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전까지, 거기에서 또 영향이 밑에 죽전까지 이렇게 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전에 있는 것이 거주하면서 2억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회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판교 같은 경우는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좋은데 2등, 3등이라서 나중에 빠져나올 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팍 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동판교는 외려 이제 지금 여기 좋은데 들어온다는데 차라리 안 죽전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죽전이 직전 낫다고요? 쪽으로. 네, 네, 직전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02638-39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문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51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투룸 다세대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대표님? 자양동이 이제 몇 동에 갖고 계시냐에 대한 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자양동을 보자 그러면은 자양동이 4동이 있고 뭐 3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상. 근데 이제 재건축 투자로 아마 이제 재개발 투자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4동에, 그러니까 두 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 4동에 있다 그러면 3동에 하나쯤 투자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잠시만요, 지도상으로. 지금 이제 자양동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지도상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보시게 되면은 자양동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면서 여기도 지금 이제 재건축 한다고 지금 7구역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변 아래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물건이 어디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있다면 여기 하나 정도 있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도 하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봤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이 좀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02-2638-39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내일과 다음 주 수요일 11일과 15일 오후 1시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참석하신 이후에 많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골든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는 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